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을 해 주시고 매매 타점을 잡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피하는 기업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기업들, 매매를 할 때 이러한 정도 수준으로 좀 제가 항상 종목을 찾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형님. 아침 방송을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종목은 매수를 해도 괜찮고 어떤 종목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시던데, 이 종목을 사고 싶다고? 이거에 왜 사고 싶은데 이유를 한번 말해봐. 야, 이 종목을 사보라고? 형님이 절대 매수하지 않는 종목들의 공식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은 쳐다도 안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만 알아도 주식 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남겨봅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뭐 종목을 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차트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보조지표도 보게 되고, 주식을 이제 20년 좀 넘게 이제 하다 보면서 종목들을 이제 볼 때,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특성의 종목이 있고 제가 싫어하는 종목의 특성이 있고 이렇게 골라지는 눈이 좀 생겼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 사연을 읽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될 내용들은 보편적인 가치예요. 꼭 이러한 게 전부 다 맞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적어도 이러한 종목들을 좀 피하는 수준에서 이러한 것들에 걸러지는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종목들이 그래도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좀 매매를 하기에 괜찮은 종목들이다 라는 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은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3년 이상인 종목들을 쳐다보게 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감사 시즌에, 이게 매년 3월 달에는 우리가 회계 감사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는데, 이 회계 감사 시즌에서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걸리게 되면 회계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적정이 뜨는 게 아니라 미적정이 뜨게 되게 된다면 갑자기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그 다음 또 상패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은 전 좀 걸러내는 편이에요. 근데 꼭 이게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내가 정말 뭐 바이오 쪽을 정말 공부를 하고 바이오 쪽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다 그런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초보자분들은 재무제표를 볼 때 3년 연속 영업적자인 기업들은 좀 일단 걸으시고 매매를 하는 게 그나마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길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본 잠식률이 50% 근접한 종목은 좀 피합니다. 자본 잠식이란 건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자본 잠식까지 가 있는 상태라 그런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태입니다. 언제 거래 정지나 상폐가 당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자본 잠식률이 큰 종목들도 좀 걸러내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중요시 좀 보는 게 시가총액. 이게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이 기업의 한 주식의 가치인데, 시가총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의 주가가 나와요.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너무 낮은 것들이 있어요. 뭐 100억 원 미만, 200억 미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딤 ENF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디딤 ENF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굉장히 적은 규모죠. 그런데 그 회사도 거래 정지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급적이면 너무 낮은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데 뭐 몇십 원짜리 있고 몇백 원짜리 있죠. 주가가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와 그 다음에 현재 뭐 200원짜리 주가는 반드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가격 차이가 분명히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항상 1,000억 원 정도는 잡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 밑에 종목들은 거의 매매를 안 하는 편이에요. 뭐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재미삼아 한 번씩 이제 단타를 하긴 하는데, 큰 돈 들어가는 매매는 절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을 걸러내고, 항상 시가총액이 그래도 최소 한 1,000억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리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되면 원리금을 미지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자를 못 낸다는 거거든요. 미지급이라는 거는, 회사라는 거는 외부에서 자금을 언제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부채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부채가 이제 우리가 낮은 기업들을 이제 골라내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무언가 생산하는 공장의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회사가 너무 일이 잘 풀려.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수주받는 물량이. 그래서 공장도 더 지어야 될 때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 지금 자금으로는 공장을 더 지어낼 수가 없으니 미리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공장을 짓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금을 빌려온다는 게 나쁘다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려서 자금을 더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가져온 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의 회사라 그런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그만큼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미지급하고 있는, 원리금도 미지급하고 있는 회사들은 좀 걸러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주식을 한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겪어봤고, 제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뉴스나 이슈를 통해서 알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보게 되면 꼭 걸리는 종목들이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급은 따로 드리지 않겠지만 걸리는 종목들이 꼭 걸립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꼭 사건 사고가 꼭 발생을 해요. 지그들끼리 순환 출자 돌려가지고 계속 돈 맞고 돈 빌리고, 그 다음에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자회사에서 돈 밀어주고,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 유상증자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하면서 외부 자금을 계속 끌어와요. 그게 3자 배정이 됐든 아니면 주주들을 통한 배정이 됐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과 많이 연계가 된 기업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하나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네이버나 유튜브에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오거든요. 해당 종목에 대한 뉴스, 과거 뉴스도 한번 좀 보시고, 이 회사가 주가 조작에 한 번이라도 관련된 회사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회사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신규 사업을 너무 문어발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바이오 회사가 아니고 제조 회사인데 느닷없이 바이오 회사를 진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자기의 분야가 아닌 부분을 갑자기 신사업으로 내놔가지고 여기에 진출을 한다. 예전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특히 코스닥 기업들이 그랬어요. 코스닥에 보게 되면 꼭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른 회사와 M&A를 해서 뭔가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한 우물만 잘 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우물만 파도 모자랄 판국인데, 한 기업이 자기의 일만, 본연의 일만 꾸준히 해오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나서 전혀 상관도 없는, 관계가 있는 분야라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있는 분야라면 신사업을 진출하는 게 사업을 비전을 더 넓히고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분야가 아닌 뜬금없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러한 분야가 또 문어발식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낮으면서 말 그대로 주가를 띄우기 위한 세력들 장난질로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하실 때, 특히 중장기 투자하실 때 꼭 봐야 될 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월봉 차트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다 일봉만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어떤 중장기 투자를 관점을 하려고 그런다면 주봉과 월봉도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주봉과 월봉을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데 목표가 있는 거지,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라는 거는 월봉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최근이든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가장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아직 기간 조정이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근데 이 종목을 덜컥 사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목을 볼 때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이 언제 고점을 찍었고, 그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현재의 주가는 고점에서 얼마가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은 최소 1년 정도 받았는지 아니면 2년을 받았는지, 어떠한 종목이든 한번 찍고 나서 고점을 월봉에서 찍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N자형으로 올라가는 거는 전고점을 빠른 시간 내에 뚫으면서 또 급등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희박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중장기적으로 좀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기업이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과거의 주가의 위치랑 비교했을 때 어디만큼 위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을 해 주시고 매매 타점을 잡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한 이 정도예요. 제가 좀 피하는 기업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기업들, 매매를 할 때 이러한 정도 수준으로 좀 제가 항상 종목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본인이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생각보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을 세우세요. 제가 오늘 세워준 거는 정말 근본적인
기본 뼈대적인 부분이고, 이 뼈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살을 붙이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근데 주식은 걸러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필터링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기업을 찾아낼 확률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도 더 많이 정화가 될수록 물이 더 깨끗해지는 거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필터링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그리고 점점 많이 거칠수록 종목에 대한 부분은 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매매를 할 때 리스크가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필터링 작업을 좀 거치셔서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한번 더 살을 붙여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종목들을 좀 골라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좀 골라내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있다 그런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